2002년 노벨 화학상은요, 생명의 비밀을 푸는 정말 중요한 열쇠 두 개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. 아니,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무게 재는 기술이랑 그 모양을 그리는 기술이라니, 이 발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 하나였어요. 단백질이 없다면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? 자, 여러분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 몸,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에서 단백질이 싹 사라진다면 과연 뭐가 남을까요? 정말 강력한 대답 아닌가요? 단백질이 없다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,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. 이 한 문장이 단백질이 우리 존재에 얼마나 절대적인지 딱 보여주는 거죠. 아니, 그럼 대체 이 단백질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? 이 녀석들을 세포의 일벌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. 한번 그 역할을 들여다볼까요? 네. 단백질은 우리 세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이에요.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고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전달하고 이 모든 일을 단백질이 다 합니다.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일벌들인 셈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작고 중요한 일벌들을 연구하는 데는 아주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. 지금부터는 화학자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위대한 꿈,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야만 했던 핵심적인 과학적 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과학자들 앞에 마치 거대한 산 두 개가 떡 버티고 있었던 거죠. 첫 번째는 무게의 문제. 아니, 먼지보다 더 작은 단백질 딱 하나의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두 번째는 모양의 문제.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꿰어있는 단백질의 3차원 지도를 대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? 2002년 노벨상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개의 산을 넘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산부터 한번 넘어볼까요? 무게 문제를 해결한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과학자들은요, 말 그대로 단백질을 날게 만드는 정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한 기술의 이름은 바로 질량분석법입니다. 원래 질량분석법이라는 건 아주 작은 분자들만 다루는 기술이었거든요. 근데 크고 깨지기 쉬운 단백질에 이걸 쓴다? 이건 뭐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.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혁명을 이끈 두 명의 주인공이 바로 존 펜과 다나카 코이치입니다. 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위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냈죠. 이들이 풀어야 했던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. 이 거대한 단백질을 부수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기계 안에서 움직이게, 즉 날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.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? 존 펜의 방법은 정말이지 놀랍도록 우아했습니다. 전기분무라는 기술인데요. 쉽게 말해서 단백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아주 미세한 안개처럼 쫙 뿌리는 거예요. 그 다음 물은 싹 증발시켜버리고 전기를 띤 순수한 단백질만 남기는 거죠. 자, 이제 준비 끝! 이 단백질 이온들을 출발선에 세워놓고 땅 하고 쏘는 겁니다. 누가 더 빠른지를 보면 무게를 알 수 있는 거죠.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? 한편 다나카 코이치는 좀 다른 도구를 썼습니다. 전기장 대신에 아주 강력한 레이저를 쓴 거죠. 마치 부드러운 충격파로 단백질을 살짝 띄워주는 느낌이랄까요? 목표는 같았지만 존 펜이 바람을 썼다면 다나카는 빛을 사용한 셈입니다. 두 방법 모두 이 비행시간이라는 원리를 이용합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무거운 물체일수록 똑같은 힘으로 밀면 더 느리게 가잖아요? 바로 그겁니다. 이 단순한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의 무게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잴 수 있게 된 거예요. 자, 이렇게 무게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두 번째 산, 모양 문제를 해결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단백질을 날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헤엄치는 단백질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. 핵심 기술은 바로 핵자기 공명, 즉 NMR입니다.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MRI랑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쿠르트 뷰트리키가 바로 이 기술을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. 네, 이 모양의 문제를 풀어낸 주인공이 바로 쿠르트 뷰트리기입니다. 그는 단백질의 지도를 그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. 단백질 하나에는 수소 원자만 수천 개가 있는데 NMR은 이 모든 원자들한테서 신호를 받아오거든요. 이건 마치
수천 명이 동시에 막 떠드는 시끄러운 방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딱 골라 듣는 것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. 뷰트리히의 해법은 이 비유를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. 집의 전체 그림은 모르지만 집 안에 있는 모든 점들 사이에 거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점들을 이어서 집을 그릴 수 있겠죠? 바로 그 원리입니다. 각 수소 원자의 신호를 식별하고 원자들 사이의 거리를 하나하나 다 잰 거예요. 그렇게 수천, 수만 개의 거리 정보를 컴퓨터로 조합해서 단백질의 3D 입체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.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혁명적이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단백질이 살아있는 환경, 그러니까 물속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.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단백질의 진짜 모습과 움직임을 알아야만 질병이 왜 생기는지, 약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발견이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술들은 그냥 좀 더 좋은 도구가 나온 수준이 아니었어요. 이건 뭐랄까,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과학자들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였죠.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새로운 눈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제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.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 무게를 재고 3차원 입체 사진까지 찍을 수 있게 된 거죠. 더 나아가서 세포 하나에서 일어나는 수천 개 단백질들의 복잡한 상호작용, 즉 생명의 오케스트라를 지휘자 자리에서 보는 것처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노벨상 시상연설의 이 마지막 헌사는 이 연구의 중요성을 정말 가슴 뭉클하게 요약해주죠. 이들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이 가장 위대한 화학적 기적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겁니다. 단백질의 무게를 재고 모약을 그리는 도구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기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. 자, 이 창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될까요? 미래의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줄 다음 장면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?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